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소단원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간단한 지수 법칙인데, 자, 중학교 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정리를 하고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학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지수 법칙, 진짜 간단한 지수 법칙이니까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를 할 때 이 a 미치라 그러죠. 이 미치 같을 때 치수끼리는 어떻게 이렇게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치수끼리는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지금 나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누기는 역수의 곱하기랑 같으니까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a에 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m이 n보다 크느냐, m하고 n하고 같으냐, m이 n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말 큰 거 같으면은 m에다가 n을 치수 부분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나누기 뭐 여기서 여기 빼줘요. 만일 요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은 그렇게 한 상태에서 m에서 n을 뺀 상태에서 요거는 똑같죠.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만일 얘랑 같으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 a의 제로 제곱은 무조건 제로, 아니 무조건 1이죠. 1. 이게 a의 제로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로 나오는 겁니다. 1로.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1이. 지우고 그냥 1로 적을게요. 상당히 여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보기보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중학기 때부터 연습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들 많이 틀려요. 이거 갑자기 하더라고. 아니 왜 그 컴퓨터가 지나가다가 딱 스탑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곱하기 해주는 겁니다. 얘는 진짜 곱하기 해주면 안 돼요. 더해줘야 돼요. 얘는 진짜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해주는 겁니다. a에 n 곱하기 n으로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오케이. 자, 이건 미스프린트인데요. 요걸 살짝 요렇게 B를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 살짝 여기 B를 여기 A가 여기 적혀 있고 B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다 N이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A와 B 사이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이 들어오는데 이거와 이거에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b에 n제곱 a에도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당히 요거랑 헷갈리는가 봐요. 요 두 개가 많이 헷갈립니다. 요 두 개. 중학생들이 그렇나? 그렇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안 헷갈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에서 1이었죠. 이 밑에 어떤 숫자든 제로 제곱은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죠. 요것도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m의 a의 m 제곱의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역수를 제가 나중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거 로그 함수나 이거 어디를 가나 수일 들어가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 이거는요 a의 제곱분의 1 이거하고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a가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제로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요거를 왜 그렇게 자,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딱 중학생의 좀 복잡한 식으로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에 이렇게 되고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곱하기 a의 괄호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학기 때 배웠잖아.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 곱하기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치수로 바로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만 남겨놓고 1은 없어지니까, 그리고 곱하기도 같이 없어지죠. 이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치고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을 홀수번 마이너스 남고 a 세제곱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되어 있는 거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1이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남고 a 5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요 마이너스랑 곱해지니까 양수밖에 안 남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안 적어주고요. 밑이 a로 같으니까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이 8이 안 나와. 답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6a 4제곱, b 5제곱, c 세제곱을 이거 통째로 제곱. 이건 통째로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숫자대로 제곱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66, 36 나오고 자 a의 4제곱을 제곱하라는 이야기니까 a의 8제곱으로 나와야죠. 8제곱. 그 다음 b의 몇 제곱? 10제곱. c는 6제곱으로 나옵니다. 곱하기 알았으니까 곱하기 하고요. 마이너스 1을 홀수분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하면 4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음수를 홀수분 곱하면 험수가 남는다는 사실. 음수를 홀수분 곱하면 음수가 남는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부호가 막 부딪히니까 괄호 쳐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a가 세제곱입니다. a 세제곱. 그 다음 b가 2, 3은 6이죠.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이제 숫자는 숫자대로 곱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는 나누기랑 같이 동류항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곱합니다.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양수고 이건 홀수니까 음수가 남죠. 곱하기입니다. 36에 8을 곱해요. 6, 8, 48, 3, 8, 24, 288. 자, A 요 8이고 3입니다. 곱해줍니까? 아니죠. 더해주는 거죠. 11. B A가 뭐죠? 엄마? 요게 B죠. B 왜 A를 적어놓고 그럴까? A 세제곱 A 6제곱 적어놓으면 하다가 이거 틀린 거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원래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B 10 B 6 그러니까 얼마? B 16. 자, C 6 C가 없지. 그럼 C 제로선이잖아. C 제로 제곱이잖아요. 6에다가 0 더하면 얼마죠? 대줄 게 없으니까 그냥 C 6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게 여기 답이네요. 중학기 또 많이 풀어봤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A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괄호는 계속 곱해 나가라. 괄호는 계속 곱해 나가라. 자, A 얼마? 4, 3, 12. 12, 5 곱하면 60. 그 다음에 나누기를 어떻게 하라? 나누기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만들어서 곱해주라.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분모로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x, y 제곱, z의 4제곱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곧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남고의 x 세제곱, y 2, 3은 6제곱, z 4, 3, 12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홀수 마이너스 x 2, 5, 10, y 3, 5, 15, z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플러스만 남습니다. 자, 이제 10에서 3 빼면 얼마? x는 7제곱이 남죠. 15에서 6 뺍니다. 얼마 남죠? 9제곱이 남습니다. 그 다음 5에서 12 빼죠. 그죠? 나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빼세요. 나중에 뭘 어떻게 생각할까봐 5에서 12를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7제곱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7제곱만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곱하기는 안 나타내도 되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마이너스 7제곱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빼버리면 돼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제곱이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난 뒤에 이걸 역수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역수로 바꿔서 분모로 내려본다는 거는, 이거는 역수로 바꿔서 분모로 내려보는 게 편해서 그렇지만은, 요 뒤에 있는 부분, 역수로 바꿔서 곱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역수로 바꿔서 곱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적겠습니다. P의 4, 3, 12, Q의 4, 2, 8. 자,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꾼 뒤에 요걸 역수로. 자, 그러면 3, 여기 이렇게 해서 P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3위는 6. Q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4, 3, 1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P가 6번 곱해져 있잖아요. 이게 공식이 급하게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 P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P가 12번이나 곱해져 있는 거예요. 6번 P 6개 남겠죠. 아,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P의 12 곱하기 생략, 점 찍어놓고 Q의 12. 자, P의 6 곱하기 Q의 6.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P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그 다음 Q의 Q에도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니? 6제곱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8이지. Q가 이거 8이지 8. 그죠? Q가 여기 8이고 이거 10이고 여기 6이고 10이니까 자, P의 6제곱 요 Q의 8제곱 그 다음에 P의 12제곱 Q도 12제곱입니다. 그래서 P는 6제곱이 나오지만 이건 마이너스 6제곱이 나오지만 여기는 Q는 여기 8이니까 8에서 12번 마이너스 4제곱이 나오잖아요. 이 적어 놓으라니까요. 적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요걸 마이너스 부분 있는 것만 그대로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분모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이 나오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다항식의 곱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석에는 요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괄호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괄호 앞에 다항식이 있든지 괄호 앞에 또 다른 괄호가 있어서 다항식이 곱해져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으면 뭘 이용한다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전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괄호 앞에 다항식이 있던 괄호 앞에 또 다른 괄호 속에 다항식이 있던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분배 법칙은 요렇게 곱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괄호 속에 기호가 더하기니까 MA라고 하고 MB라고 적어서 더하기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서 AC 요렇게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이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괄호 앞에 식이 있으면 그대로 보지 말고 분배. 자,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2, 3, 6 x1제곱, x3제곱, x4제곱 플러스 2, 4, 8 x1제곱, x1제곱, x제곱 플러스 2는 4 x1제곱 5 없으니까 x1제곱만 남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모두 단항식의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전개,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없지, 여기는. 근데 x 제곱이 있으니까 x 제곱 먼저 적어주고, y 나중에 적어주면 되겠죠, y.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돼. 조심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y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7xy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714 y제곱. 이거 요대로 가만 놔두지 말고 전개는 했긴 했는데 정리까지 해주면 되죠. x의 2차항 5x 2차항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6 x 2제곱 y.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 하나뿐이죠. 마이너스 7xy. 나머지는 상수항이 불가한데 정리가 돼야겠죠. 플러스 16y 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3개인 식으로, 항이 3개인 다항식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니? 2x 제곱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마이너스 3 가지고 3이 아니죠. 저거 숫자만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호까지 다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2x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3은 6x의 제곱.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3, 5, 15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뒤가 깨끗하지 못하지. 더 이상 정리가 안 될 때까지 정리해 줘야지. 4차항 눈에 보입니다. 다행히 y가 눈에 안 보이니까 훨씬 쉽죠. 2x의 4제곱 그 다음에 3차항 요 하나밖에 안 보이죠.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2차항이 눈에 두 개는 보입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1차항 1개 상수항 정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얘랑 곱해줘야 되고 얘랑 곱해줘야 되고 얘랑 곱해줘야 됩니다. 어우,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z 플러스 xz를 하지만 많은 경우 zx로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zx로. 그 왜 그러냐면은 x, y, z가 이렇게 있으면은 x 다음에 y를 적고 y 다음에 z를 적고 z 다음에 x를 적고 이렇게 순서대로 빙빙 돌아가면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xz로 적든 마이너스 3xz로 적든 마이너스 3zx로 적든 같은 건데 z를 적고 x를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야지. 자, 그 다음에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 2, 3은 6 이렇게 2, 3은 6 마이너스 6 y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3 zx 그 다음에 플러스 6 yz 그 다음에 플러스 9 z의 제곱. 동량 정리 들어갑니다. 자, x 제곱 가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2xy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없어지지. 여기 동량 찾아서 정리해도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든. 동량을 먼저 찾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까? zx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6zx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z도 요거 처리가 되죠. 그죠?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9z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이 너무 많을 때는요, 일단 동령을 찾아서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음. 이게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하시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새로운 방법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보기 3번이 끝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죠,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옵니다. 잠깐 여기 선생님이 요 정리만 좀 하고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면은 또 팁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 정석책에 보시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직접 나누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개수가 제로인 항은 블랑크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블랑크 처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단항식은 돼요.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됩니다.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그것은 된다고. 근데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어 둔 겁니다. 자, 수의 나눗셈을 먼저, 여기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이걸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45를 7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항식으로 나눈 거는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항식이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조립제법이 뭔지 모릅니다. 자, 일단 이걸 볼게요. 45 나누기 7 하면은 6, 7, 42에서 3이 남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몫이라고 합니다. 몫은 이제 앞으로 Q라고 많이 나타낼 겁니다. 요거는 뭐죠? 재수라 그럽니다. 재수. 그죠? 이거는 나눔을 당하는 숫자니까 피재수라 그럽니다. 자, 피재수는 당해야 될 놈이니까 좀 의미가 좀 별로 안 좋지만 이 나누기 기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재수는. 재수는 나눔을 하는 가해자고요. 가해자예요. 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나눗셈 기호에 갇혀 있습니다. 불쌍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3이라는 숫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나머지라 그럽니다. 나머지. 나머지는 주로 R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재수를 A라고 하고요. 재수를 B라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피재수라고 하는 놈은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곱하기죠. 나머지는 R이다. 앞으로 이 관계식을 못 쓰면은 상당히 인생 골치 아파집니다. 됐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항식, 다항식을 공부하는 중이네요. 항이 있어요. 요 빨갛게 해야 됩니다. 이 B라고 하는 여기 내림차수를 정리를 해보면 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요 차수가 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B와 여기 차수 요렇게 딱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를 다시 한번 보세요. A라는 숫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로 나온다. 이때 요 차수와 요 차수를 비교해 보면 요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된다. 요 차수보다. 자, 요거를 그대로 적습니다. 45는 7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는 3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특히 요거 보세요. 나머지가 R인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다. 자,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여기 있죠.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자, 그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A를 뭐로 나누는 거야? B로 나누면 몫이 뭐고? Q고 나머지는 R이다. 이때 나머지 R은 항상 B보다 차수가 작다. B의 차수가 항상 R보다 크다. 만일 나머지 R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A를 B로 나누면 떨어지는 경우다.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은 무조건 내림차수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계수가 0인 것은 블랑크 처리를 해둡니다.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 이걸 나누기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M으로. 그러면은 A 플러스 B를 자 나누기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바꾸면 곱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M이 이렇게 들어가서 A 요 역시 분배죠. 플러스 M이 분모로 들어가서 B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단항식이 아니라 이게 나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단항식이 아니라 뭐죠? 요게 1차식입니다. 1차식. 일반적으로 1차식이 아닌 1차식이 아닌 다항식이 있거든.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재검토를 해서 올릴 테니까 큰 문제점은 맨 마지막에 가서라도 틀린 부분을 잡아줄 테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치세요. 여기 1차식입니다. 1차식. 그래서 만일 이게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1차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직접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개수가 0인 항은 블랑크 처리를 해줍니다. 나눗셈의 관계식 이용해야 되고 조립제법이 된다는 거죠.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편리한 방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모른다고 해서 계산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립제법으로 다음과 같이 풀었을 때 괄호 안에 빈칸에 네모 속에 빈 네모 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야겠죠. 보기 4번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직 조립제법을 안 배웠으니까 이거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자가 X 한 종류뿐이고요. 이게 요걸 요 놈으로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P제수고 이게 제수예요.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나누기 뒤를 뭐요? 역수로 해서 곱하기를 해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하는 요 놈을 곱하기 해서 2x분의 1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면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2x의 4x의 제곱 플러스의 2x의 6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약분되고 x는 제곱이 남죠. 마이너스 여긴 개수 2가 남고 x만 남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개수 3이 남고 x는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괄호 2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좀 상당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A와 B, A와 B, A와 B, A와 B가 다 있으니까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 뒤에 직접 나누는 거 배울 텐데 이거는 요 나누기 뒤에 있는 요거를 역수로 바꾸어서 직접 나누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2는 4 A의 제곱 B의 제곱에서 3A 4제곱 B 세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B의 2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얹었습니까?
따로따로 적으면 실수는 없을 텐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놓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거는 4분의 3이 그대로 남아있죠. a 4제곱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남겠죠. b 세제곱 b 제곱이니까 b가 남을 겁니다. 플러스 기호 있어서 플러스 기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분의 1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a 1제곱만 남고요. b는 약분되고 사라지네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고요. 4, 4, 1이 되니까 1은 안 적어줘도 되고 a제곱 a제곱 b제곱이 남겠네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이 정석에 나올 겁니다. 자, 보기 5번을 보시면 이 식과 이 당식과 이 당식을 나누기를 해보자. 그걸 계산해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한다? 우선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자, 요 부분을 가 부분이라 하고 요걸 나 부분이라 해가지고 가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보고요. 나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서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 부분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3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 아우 적어야 되는데 가만 보세요. 이게 x의 세제곱인데 2차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차항이 없으니까 블랑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1차항이 있으니까 플러스 아니지. 이 마이너스 2x를 그대로 살려두면 되겠죠. 마이너스 기호를 썼어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0을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블랑크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나눌 때 여기서 블랑크 처리를 안 해줘도 돼요. 이 식은 여기를 블랑크 처리를 해주면 되죠. x 제곱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차항이 마이너스 3x죠. 상수항이 플러스 2입니다. 그래 놓고 얘를 집어넣고요. 얘가 나눔을 당하는 놈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눔을 가하는 놈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래서 여기 블랑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맨 앞에 블랑크가 있는 거는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줬으면 이렇게 지금 놓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면 두 번째 얘가 지금 개수가 1인데 얘가 지금 개수가 3이잖아요. 요 개수 3이고 요 개수 1이죠. 1은 안 적어주잖아요. 요 3 때문에 3을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x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이게 항상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요놈이 나와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이랑 곱해져서 3이 나오는데 x제곱이기 때문에 x세제곱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x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랑 곱해서 3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x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얘랑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x 세제곱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었죠. 이 세 번째 줄은 그렇게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얼마죠? 3, 3은 9고요. 마이너스 9죠. 근데 x 제곱이 나오는데 제곱항을 여기 적어줘야죠. 마이너스 9x의 제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여기 적냐고요? 제곱항이 들어올 자리니까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적었다는 게 적혀지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야 돼. 2, 3은 6, x 이렇게 적습니다. 이걸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요놈에서.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 없어지죠? 없어져야 돼요. 반드시 여기가. 항상 맨 앞자리는 없애 나갑니다. 제로 빼기잖아요.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9x의 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2 빼기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x가 되죠. 20 빼기 제로니까 플러스 20이 남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오. 얘가 이제 여섯 번째로 적혀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9x 제곱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숫자를 얘랑 곱해서 9x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x 제곱이 있어서 여기 x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9가 되기 때문에 여기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적히면 9x 제곱 이렇게 같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9가 적기 때문에 이제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7x가 적히고요. 29, 18 이래서 적히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서 적히면 안 돼요. 맨 앞자리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잘못되면 적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변하고, 그래서 19 되죠. 20 마이너스 80이니까, 80? 뭐예요? 29, 18인데 왜 80을 적어놨어, 이거? 아이고. 그래서 20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2가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여기, 이 상수항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못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할.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목 Q가 되는 거고요. 나눔을 당하는 놈이죠. P제수. 이건 나눔을 가해주는 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게 몫이죠. 이건 뭘로 나눈 겁니까? 이 새끼로 나누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되고요? 3x 플러스 9가 되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뭐가 되고요? 19x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갑시다. 보기 6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이다. fx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나눈다? 이거 나눔을 당하는 놈이잖아. 나눔을 당하는 놈은 불쌍해. 여기다 가둬놔야지. 나눔을 가해주는 놈입니다. x제곱 플러스 1을 나눔을 가하니까 힘 때문에 봐. 이거 쑥 들어가는 거 봐. 쑥 들어간 거 이거. 그 다음에 몫이 x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여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되고 나면은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fx는 뭐냐?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이 fx라고 하는 것은 equal 뭘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고? 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나머지는 뭐다? 2x 플러스 1이다. 이걸 계산하면 fx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 세제곱이 있고 x의 제곱이 있고 x의 1차항의 동량이 여기 있어서 3x가 되고 얘랑 더하면은 이거 플러스죠?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그죠? 얘하고 없어집니다. 만일 이게 2x 플러스 1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면서 플러스 3x가 되면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미스프린트라는 걸 알겠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미스프린트입니다. 고치세요. 여기를 플러스로 고치고요. 그래서 가끔 이게 미스프린트 잡아도 이렇게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1로 나오죠. 따라서 여기도 플러스로 고치시고요. 그러면 이건 플러스 2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이렇게 틀린 거는 그때 고쳐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조립제법이 나옵니다. 이게 내 선생님 앞에 단항식으로 져가지고 좀 쪽팔릴 뻔했는데 이게 1차식으로 나눌 겁니다. 1차식 외에는 조립제법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이게. 그래서 1차식으로 일 때 가능하다는 거 사실 좀 알고 계십시오. 할 때는 뭐든지 여기 있는 거를 있잖아요.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고 블랑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블랑크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림차순을 하고 난 뒤에 블랑크 처리는 0으로 한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큰 뭐. 그리고 사실 1차식이라 할지라도 이 이제 x의 개수가 1일 경우에 특히 잘 됩니다. 이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약간 더 생각해야 돼요. x의 개수가 약간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연습 문제 나오는 게 있을 테니까 한번 그때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을 당하는 놈을 가둬 놓고요. 나눔을 가하는 놈을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뻥 치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가하는 놈, 당하는 놈. 당하는 놈의 앞에 있죠, 여기. 자, 블랑크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풀려면요. 자,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2x 세제곱이니까 누가 얘랑 곱해서 2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가 있고 x 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일단 한 개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2x의 세제곱이 나오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제곱을 여기 적어줍니다. 이걸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 적었더니 여기 없어지고 0에서 빼기니까 그죠? 여기 빼기니까 이건 그냥 6x 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그대로 밑으로 내려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3x 그대로 밑으로 내려 적어야 됩니다. 플러스 5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x 제곱을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x니까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 6. 근데 x인데 x 제곱이니까 x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x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얘랑 곱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얘랑 곱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3, 6, 18 x가 됩니다. 자, 이거를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 통째로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15x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내려 적어주면 되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아직 상수항이 안 나왔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한번 보세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 R이다. 이때 요 차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차수가 커야 된다고? 같아도 안 돼요. 요쪽 차수가 커야 됩니다. 그 B에 해당되는 거 이 새끼잖아. R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얘랑 비교해보라고. 얘 X에 대한 1차고 여기 X에 대한 1차잖아. 그러니까 더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여기 차수가 커야 되고 요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요. 이게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 곱해가지고 누구랑 x랑 곱해서 15x가 만들어지니까 15가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5x가 적혀지고 얘랑 곱하면 45죠. 마이너스 45. 요걸 통째로 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니까 5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나머지네요. 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차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1차식이고 요 개수가 1이니까 뭐죠? 조립제법 하기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거를 일단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되는데 2x의 세제곱이 적혀지죠. x의 2창이 없어서 그대로 블랭크 처리를 해줍니다. 플러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3x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것을 조립제법 틀에, 이 조립제법 틀입니다. 이렇게 니온, 이렇게, 여기가 좀 길어야 돼요. 니온, 이렇게 한 게 조립제법 틀이에요. 개수만 집어넣습니다. 뭐만? 개수만 집어넣. 자, 블랑크는 뭐라고 되고 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2가 적혀지고요. 2가 적혀지고, 2를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블랑크 제로가 적혀지고요.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제로가 적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부호를 그대로 살려두셔야 됩니다. 적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잘 보세요. 요거가 제로가 되는, 즉 x-3 이퀄 제로가 되는 그때 x 값이 얼마죠? 3입니다. 그 3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 3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3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는 그대로 다운시킵니다. 그대로. 그래서 2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얘랑 곱하는 거요. 곱해서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3위는 6 적어줬죠. 그래서 얘랑 이야기는 더하기 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아닙니다. 6 적어줍니다. 6 적어줬죠. 그 다음에 또 얘랑 곱하기 해서 얘랑 적어줍니다. 36 쉐파우. 네이티브 스피커죠. 18 적었습니다. 또 얘랑 뭐 하는 더하기 하는 겁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15가 나오죠. 15.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곱해서 여기 적어줍니다. 45죠. 그래서 얘랑 더합니다. 50이죠. 이때 맨 뒤에 있는 거 또 니언을 해주는데 맨 뒤에 있는 게 이게 뭐죠?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몫이 됩니다. 몫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3차식이죠. 여기가 3차식이라고.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2차식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면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적어 드릴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몫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습해야겠죠. 자, 연습하러 갑니다. 원래는 그걸 일일이 다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이게 나누는 재수, 이게 1차식이죠. 이게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1이니까 야, 이거 조립제법으로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이고, 잘 되어 있네요. 그럼 개수만 적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 적고요. 마이너스 2 적고요. 마이너스 3 적고 마이너스 5까지 상수항까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니언을 좀 길게 뽑으세요. 걔놓고 여기를 제로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x가 2죠. 그래서 2로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적어주고 여기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6 적었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더해줍니다. 4가 나오죠. 또 이렇게 곱해서 또 여기 적어줍니다. 8 적죠. 그대로 더합니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10제죠. 또 더합니다. 5가 더합니다. 이 맨 뒤에 있는 게 뭐죠?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자, 보세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1차식으로 이거 숫자대로 보면 그냥 3이 나오는데 이 3차식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1차식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2차식이 몫으로 나온다고요. 몫 Q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여기 답이 되게 됩니다. 또 3차식 나오네요. 그럼 선생님 4차식을요 1차식으로 나누면요 1차식으로 나누면요 그 결과 뭐가 나옵니까? 몫이 나올 텐데 몫은 몇 차식? 3차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R은 무조건 3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차식이죠. 개수가 1입니다.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내림차수로 정리가 떠돼 있죠. 4 적고요. 7 적고요. 마이너스 12 적고 3 적습니다. 자, 니은을 좀 길게 내려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 제로로 만들면 그대로 내립니다. 4, 4, 3, 12 그대로 더합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5 그대로 더합니다. 3, 3은 9 그대로 더합니다. 자,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가 6이 되고요. 여기 나머지입니다. 자, 이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 얘가 2차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몫이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가고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됐죠? 한 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교재 한 페이지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기본 문제 1-2가 나오는데요. 그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는 이제 다음 파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에서 0이 아닌 수를 나눈다는 것은, 자, 이게 0이 아닌 수로 나눈다는 것은 그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a 곱하기 b분의 1, 즉 나누기 바로 뒤에 있는 놈을 역수를 해서 곱해주는 거죠. 이때 b는 제로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만 있는 이런 연산에서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곱셈부터 먼저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나누기 b를 먼저 하고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곱하기 c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하기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모아 곱하면 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먼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이 있고 여기 x가 있으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있고 여기 y 있으니까 여기 y 제곱을 적어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 기본 문제 1-2부터 해서 쭉 풀어볼 겁니다.